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정확히 60초만 시간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 또는 사랑하는 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28년의 임상 경력을 가진 소화기내과 전문의이며 제 진료실에서 저를 공포에 떨게 만드는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너무나 위험하지만 너무나 흔한 것이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3개월 전, 74세의 한 여성분이 서울 삼성의료원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이씨 할머니라는 분이셨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도착하기도 전에 로비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심장 박동이 완전히 불규칙했습니다. 칼륨 수치가 너무 낮아져서 심장 기능이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응급팀이 상태를 안정시켰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분은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바나나였습니다. 식초로 드레싱한 샐러드와 함께요. 그 조합이 그분을 거의 죽음으로 몰아넣을 뻔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바나나와 식초라고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인데요. 어떻게 위험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식사 후에 평소와 다르게 피곤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밤에 갑자기 다리에 근육 경련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심장이 박동을 건너뛰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모든 단어를 들으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만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위험한 전해질 불균형을 경험합니다. 그들 중 85%는 응급 상황 발생, 전날 아무런 경고 증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흔한 음식을 결합하는 것만으로도 소화기관 내부에 조용한 시한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이 특정한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데 제 경력을 바쳤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주요 병원에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영양과 소화기 건강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바나나와 식초를 함께 섭취하거나 특정 시간 간격 내에 섭취하면 위장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식초의 높은 산성도가 바나나의 천연 효소를 조기에 분해시킵니다. 이 분해 과정은 장벽에서 칼륨 흡수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칼륨은 단순한 미네랄이 아닙니다. 심장 박동의 주요 조절자입니다. 몸의 모든 근육 수축을 제어합니다. 칼륨 수치가 갑자기 떨어지면 심장은 제대로 박동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근육이 기능할 수 없습니다. 심한 경우 심정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유 없이 여러분을 겁주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예방 가능한 일로 파괴된 너무 많은 환자분들, 너무 많은 가족들을 봤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부모님의 병상 옆에서 우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는 그들에게 누군가 미리 경고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 말을 분명히 들어주십시오. 지금 당장 오늘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비싼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의료 개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올바른 정보와 이러한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한 3가지 간단한 조정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다음 몇 분 안에 이 위험한 상호작용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반드시 따라야 할 정확한 시간 간격, 그리고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몸이 주는 경고 신호를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수민 박사입니다. 28년 동안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으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멈추시고 제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3개월 전 서울 강남에서 이 씨라는 67세 여성분이 부엌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간단한 샐러드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한순간은 채소를 썰고 계셨고 다음 순간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왼팔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딸이 20분 후에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그분을 삼성의료원으로 데려왔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씨 할머니는 체중 감량에 좋다고 읽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매일 아침 식초 드레싱과 함께 바나나 조각을 드셨습니다. 이 조합이 그분을 거의 죽음으로 몰아넣을 뻔했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바나나와 식초를 결합하거나 서로 2시간 이내에 섭취해 오셨다면 소화기관에 조용한 시한폭탄을 만들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즉시 이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나와 식초가 위장에서 만나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들과 절대 논의하지 않는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바나나의 칼륨이 풍부한 화합물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장이 칼륨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대신 칼륨은 산과 결합되어 완전히 낭비된 채 시스템을 통과합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절박하게 중요합니까? 심장은 박동을 유지하기 위해 칼륨에 의존합니다. 심장의 모든 박동은 칼륨과 나트륨의 정확한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이 조합이 칼륨 흡수를 차단하면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몇 주 내에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집니다. 이 상태를 저칼륨 혈증이라고 부르며 혈중 칼륨 수치가 낮다는 뜻입니다. 무서운 진실은 처음에는 아무런 이상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증상이 없습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재앙이 쌓이고 있습니다. 심장 근육이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전기 신호가 불규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런 경고의 없이 심장이 단순히 올바르게 박동하는 것을 멈춥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4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치료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음식 조합으로 인한 심각한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그들 중 60D명은 바나나와 식초 기반 음식을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바나나와 김치를 함께 먹거나 바나나를 먹은 직후 절임 채소를 먹거나 사과 식초 음료를 마신 후 바나나 스무디를 마시는 경우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합이 똑같은 위험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초혜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71세로 매우 활동적이었고 매일 아침 산책을 하셨습니다. 혈압 때문에 사과 식초를 마시기 시작했고 산책 후 바로 에너지 보충을 위해 바나나를 드셨습니다. 2달 만에 근육 약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집에 혼자 계실 때 심장 부정맥이 발생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부인이 화장실 바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그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최 씨의 혈액을 검사했을 때 칼륨 수치가 2.8mmol/L로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정상 범위는 3.5에서 5입니다. 매일 바나나를 드셨는데도 심장은 가장 필요한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식초가 몸에서 사용하기 전에 칼륨을 빼앗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숨은 범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나나가 최고의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식초가 몸을 깨끗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먹을 때는 이 2가지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함께 먹으면 독이 됩니다. 이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 칼륨 수치가 위험 지역으로 떨어지기 전입니다. 이런 조합을 하고 계셨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조합한 식단은 모두 버리십시오. 당신의 심장은 일주일도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제 바나나를 먹고 4시간 이내에 식초를 섭취했다면 지금 당신의 위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소화기 내과를 28년간 진료하면서
3,000명 이상의 환자들의 건강을 파괴하는 것을 목격한 위험한 화학 반응입니다. 식초가 소화기관에 들어가면 즉시 위와 소장의 산성도를 높입니다. pH 수준이 약 2.5로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것은 극도로 산성입니다. 이제 이렇게 높은 산성 환경에 바나나가 있으면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나나에는 폴리페놀 산화효소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효소가 칼륨을 천천히 안전하게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식초가 만든 극도의 산성에 노출되면 이 효소가 너무 빨리 분해되어 티라민이라는 화합물을 과도하게 방출합니다. 티라민이 몸에 무엇을 하는지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화합물은 심장의 정기 신호를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심장은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 칼륨과 나트륨의 정확한 균형에 의존합니다. 티라민이 시스템에 넘쳐나면 칼륨이 흡수되어야 할 수용체 부위를 막습니다. 30분에서 40분 이내에 혈중 칼륨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저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혈액 속 칼륨이 낮다는 뜻입니다. 6개월 전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치료했던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의 이 여사님이 밤 11시에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심장 두근거림, 양쪽 다리에 심한 근육 경련, 극심한 허약감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딸이 말하길 어머니가 아침에 바나나 2개를 드셨고 점심에 식초 드레싱을 넣은 샐러드를 드셨다고 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이 여사님은 거의 일어서지 못하셨습니다. 칼륨 수치가 2.8로 위험할 정도로 낮았는데 정상 범위는 3.5에서 5번영 사이여야 합니다. 즉시 입원시키고 3일간 정맥으로 칼륨을 투여해야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런 상호작용을 경험한 사람들의 70%가 증상을 먹은 음식과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피곤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질 때까지 근육 약화를 무시합니다. 실제로 몸에서 시간대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나나와 식초를 함께 먹은 후 첫 1시간 동안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는 두 음식을 모두 처리하느라 바쁩니다.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티라민 방출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때 심장 리듬이 불안정해집니다. 가슴에서 이상한 떨림을 느끼거나 심장 박동이 건너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갈비뼈 안에서 물고기가 펄떡거리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4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칼륨 고갈이 근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리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방을 가로질러 걸을 때 가구를 붙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조합이 매주 반복되면 몸은 만성 칼륨 결핍 상태에 들어갑니다. 심장 근육이 약해집니다. 급성 심정지 위험이 43% 증가합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5년 동안 2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 일부는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전에 바나나와 식초를 함께 먹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왜 운이 좋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응은 3가지 중요한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섭취한 식초의 양. 둘째, 바나나가 얼마나 익었는지. 셋째, 개인의 소화 속도. 아주 잘 익은 바나나는 문제가 되는 효소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소화 시스템이 빠르면 위험한 상호작용이 더 빨리 일어납니다. 안전한 시간은 간단합니다. 바나나를 먹는 것과 식초 기반 음식을 섭취하는 것 사이에 최소 6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오늘 밤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화학 반응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일어납니다. 위장에서 바나나와 식초를 결합한 후 15분에서 20분 이내에 대부분의 의사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완전히 놓치는 위험한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화학적 분해가 즉시 시작됩니다. 산성 식초가 소화관에서 바나나를 만나면 너무나 적대적인 환경이 만들어져서 바나나가 칼륨을 제대로 방출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 훨씬 더 위험한 일이 발생합니다. 칼륨이 식초의 아세트산 분자와 결합하여 장벽이 전혀 흡수할 수 없는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클리닉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통해 이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무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우리 몸은 심장이 뛸 때마다 그 칼륨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흡수가 실패하면 심장이 즉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심장이 오작동을 시작합니다.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정의 신호가 불규칙해집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약간의 떨림 정도, 소화불량이나 스트레스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칼륨 수치는 위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오신 74, 살 이 여사님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새벽 3시에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딸이 부엌에서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날 드신 음식을 확인했을 때 바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점심은 소스에 식초가 많이 들어간 비빔밥이었습니다. 오후 간식은 건강에 좋다고 들어서 드신 바나나 2개였습니다. 불과 4시간 간격으로 드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칼륨 수치가 너무 낮아져서 심장 리듬이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그분의 생명을 구했지만 408시간의 집중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하루 종일 완전히 괜찮다고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조금 피곤했을 뿐이라고. 가벼운 두통이 있었고 다리에 가벼운 경련이 있었다고. 이것들이 바로 모두가 무시하는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종아리를 만져보세요. 뻐근한 느낌이 드나요? 오늘 둔한 두통이 있었나요? 지난 6시간 동안 바나나와 식초를 둘 다 드셨나요? 시간 간격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이 이해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바나나를 먹고 식초가 들어간 음식을 먹기까지 최소 6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5시간이 아닙니다. 5시간 반도 아닙니다. 완전한 6시간입니다. 소화 시스템은 식초의 산성 방해를 받기 전에 바나나의 영양소를 완전히 처리하고 흡수하는데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식초는 한국 음식 어디에나 숨어 있습니다. 김치, 절임 채소, 샐러드 드레싱, 만두 소스, 심지어 일부 간장 브랜드에도 식초가 들어 있습니다. 모든 라벨을 읽어야 합니다. 서울이나 부산의 식당에서 식사할 때는 재료에 대해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위장에서 형성되는 화합물은 근육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억하세요. 칼륨은 몸의 모든 근육 수축을 조절합니다. 심장만이 아닙니다. 다리는 걷기 위해 칼륨이 필요합니다. 손은 쥐기 위해 칼륨이 필요합니다. 배는 제대로 숨쉬기 위해 칼륨이 필요합니다. 이 흡수가 실패하면 며칠에 걸쳐 온몸에 쇠약함이 퍼집니다. 사람들은 노화를 탓합니다. 쇠퇴를 받아들입니다. 3일 전에 식초 양념한 샐러드와 함께 먹은 바나나와 연결하지 못합니다. 저는 대전과 광주에서 몇 달에 걸쳐 만성 근육 쇠약이 발생한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식단 패턴을 조사했을 때 같은 조합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바나나, 점심에 식초로 양념한 채소. 그들의 몸은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흡수 가능한 칼륨에 천천히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규율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바나나를 먹는다면 최소한 저녁까지는 식초를 먹지 마세요. 점심에 절임 반찬을 즐긴다면 저녁까지 바나나를 피하세요. 필요하다면 부엌벽에 이것을 적어두세요. 이 분리가 수명을 몇 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치명적인 실수를 했을 때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침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왜 증상이 악화되고 있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바나나를 먹고 식초를 함께 먹거나 심지어 2시간 이내에 먹으면 소화 시스템 내부에서 화학 전쟁이 시작됩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높은 수준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에 약 4g20mg입니다. 몸은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근육 수축을 조절하고 적절한 신경 신호를 유지하기 위해 이 칼륨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식초가 위장에 들어가는 순간 pH 수준이 3.5 이하로 떨어지는 극도로 산성인 환경을 만듭니다. 이 가혹한 산성 조건에서 바나나의 천연 효소, 특히 아밀라아제와 펙틴 메틸에스테라아제가 완전히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이 조기 분해는 칼륨 분자에 직접 결합하는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스펀지로 물을 흡수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그 스펀지에 먼저 기름을 부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물은 그냥 미끄러져 나가고 쓸모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칼륨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코팅되고 막히고 가장 필요한 혈류로 장벽을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위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훨씬 더 악화됩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이 바나나의 과당과 결합하면 상부 소화관에서 발효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김치나 다른 제대로 발효된 음식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발효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도한 카스를 생성하고 위벽의 압력을 만드는 혼란스럽고 통제되지 않는 과정입니다.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이미 위벽이 더 얇고 더 취약합니다. 이 압력은 즉시 보거나 느낄 수 없는 미세한 구멍인 미세천공을 일으킬 수 있지만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 입자가 절대 도달해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 새어나갈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이 중요한 점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몸이 칼륨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혈중 칼륨 수치가 떨어집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것을 저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상생활에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 근육은 꾸준히 뛰기 위해 정확한 전기 균형이 필요합니다. 칼륨이 리듬을 조절합니다. 수치가 조금만 떨어져도 심장이 박동을 건너뛰기 시작합니다. 가슴에서 떨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어설 때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 일부는 지금 이것을 경험하고 계시면서 노화 탓으로 돌리고 계십니다. 노화가 아닙니다. 바로 이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환자분들이 바나나와 식초를 함께 섭취하기 전과 후에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90분 이내에 칼륨 수치가 평균 18% 감소했습니다. 3시간 이내에 일부 환자분들은 모니터링 장치에서 위험한 심장 리듬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분들은 아픈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샐러드 드레싱과 함께 과일을 먹는 것이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60대와 70대의 평범한 분들이었습니다. 근육 약화가 다음에 발생합니다. 다리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려면 칼륨이 필요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갑자기 힘이 빠지고 난간을 잡게 만드는 그 타는 듯한 감각을 느낄 때 이것은 종종 관절염이 아닙니다. 이것은 칼륨 결핍이 근육세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세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체중을 들어 올리는 데 필요한 힘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종아리 근육을 만져보세요. 세게 눌러보세요. 예전보다 더 부드럽게 느껴지나요? 단단하고 탄력 있는 질감이 부족한가요? 이것은 근육이 적절한 전해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확한 타이밍 구간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건강한 심장과 응급실 방문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나와 식초 사이의 위험한 상호작용은 삼키는 순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진짜 문제는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한 후 약 45분 후에 시작됩니다. 왜 45분일까요? 그때가 바로 위산이 최고 농도에 도달하는 시점이고 이때 소화관 내부에서 화학 반응이 가장 격렬해지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한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바나나를 먹으면 위는 즉시 칼륨과 천연 당분을 분해하기 위한 특정 효소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이것은 건강합니다. 그러나 2시간 내에 식초가 같은 환경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우리가 적대적 산성 환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pH 수준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낮은 pH 환경에서 바나나의 칼륨 화합물은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진짜 위험한 부분입니다. 정상적으로 칼륨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장 내벽이 이 산성 혼합물로 코팅됩니다. 기름진 손으로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칼륨이 흡수되지 않고 그냥 미끄러져 지나갑니다. 몸은 칼륨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혈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고 믿는 동안 세포는 칼륨을 굶주리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외워야 할 타이밍 규칙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먹으면 식초 기반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최소 4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최소 4시간입니다. 여기에는 샐러드 드레싱, 절임 채소, 식초가 든 발효식품, 심지어 모두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과식초 음료도 포함됩니다. 4시간은 소화 시스템이 바나나를 완전히 처리하고 식초가 도착하기 전에 칼륨을 흡수할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식초를 먼저 먹었다면 어떨까요? 규칙이 약간 다릅니다. 식초나 식초 기반 음식을 섭취하면 바나나를 먹기 전에 최소 3시간을 기다리세요. 왜 4시간이 아니라 3시간일까요? 식초가 시스템을 더 빨리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아세트산은 바나나의 복잡한 화합물보다 더 빨리 흡수되거나 중화됩니다. 3시간 후에는 YPH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가고 바나나를 먹어도 안전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발효식품은 어떻냐고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매 끼니마다 김치를 먹습니다. 이것은 훌륭한 질문입니다. 김치 같은 전통 발효식품은 약간의 산도를 포함하지만 발효 과정은 순수한 식초와 다릅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하려면 전통적으로 발효된 음식과 바나나를 먹는 사이에 최소 2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여전히 권장합니다. 새벽 3시에 심계항진으로 고생하는 것보다 안전한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바나나를 먹고 점심에 식초 드레싱을 곁들인 샐러드를 먹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해 보이죠? 틀렸습니다. 그 4시간 구간이 위반되었습니다. 또는 아침에 사과식초 토닉을 마시고 오전 간식으로 바나나를 먹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경고해 온 바로 그 위험한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숫자들을 적어두세요. 바나나를 먼저 먹으면 4시간을 기다리세요. 식초를 먼저 먹으면 3시간을 기다리세요.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안전과 위험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심장의 정기 시스템은 안정적인 칼륨 수치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심장, 박동마다 칼륨이 필요합니다. 이 타이밍 규칙을 무시하면 심장의 모든 박동과 함께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백 명의 제 환자분들을 재앙으로부터 구한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정확한 타이밍 구간에 관한 것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단 하나의 지식이 여러분이 집에서 쓰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단지 바나나와 식초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그것들을 가깝게 함께 먹을 때입니다. 위는 바나나를 완전히 처리하고 칼륨 화합물을 중화하는 데 약 4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구간 내에 식초 같은 산성 물질을 섭취하면 소화관 내부에 제가 전해질 폭풍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바나나가 위에 들어가면 즉시 칼륨을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 칼륨을 천천히, 꾸준히, 통제된 방식으로 흡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식초는 분해 과정을 격렬하게 가속화하는 아세트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시간 동안의 부드러운 흡수 대신 모든 것이 30분에서 40분 내에 일어납니다. 분입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이 갑작스러운 칼륨 과다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포들이 과도한 칼륨을 거부하고 그것은 여러분의 몸에서 완전히 배출됩니다. 결국 아무것도 먹지 않았을 때보다 더 적은 칼륨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근육 경련, 불규칙한 심장 박동, 갑작스러운 허약함으로 고통받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의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서울에 있는 제 클리닉의 모든 환자분들께 드리는 황금 규칙이 있습니다. 아침에 바나나를 드셨다면 오후까지 식초가 들어간 음식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샐러드 드레싱도 안 되고 절임 채소도 안 되고 발효 음식도 최소 4시간 동안은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시계에 이 시간을 표시해 두세요. 반대의 경우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점심에 식초가 든 음식을 드셨다면, 샐러드나 식사와 함께 드셨다면 저녁까지 기다린 후에 바나나를 드세요. 위장이 중성 상태로 돌아오는데 필요한 시간을 주세요. 그 4시간 동안 산성도가 점차 감소하고 소화기관이 다시 칼륨을 제대로 처리할 준비가 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살 이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속되는 심장 두근거림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은 아주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바나나와 사과로 과일 샐러드를 만드시고 체중 감량에 좋다고 읽었기 때문에 사과 식초를 뿌리셨습니다. 8개월 동안 매일 아침마다요. 일주일에 바나나를 3개씩 드셨는데도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이 4시간 규칙으로 이 음식들을 분리한 지 2주 만에 심장 리듬이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시간 간격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이 조합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위산이 이미 가장 강할 때입니다. 그 자연적인 산성도 위에 식초를 더하면 훨씬 더 공격적인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위장이 여러분의 몸이 결코 처리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화합물을 생산하는 화학 공장처럼 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바나나를 오전 10시나 11시경 중간 간식으로 드세요. 곡물이나 단백질이 든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요. 이것이 완충 역할을 합니다. 그런 다음 저녁 식사에 식초를 원하신다면 몸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오후 시간 전체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숫자들을 적어두세요. 최소 4시간입니다. 가능하다면 6시간이 더 좋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간단한 시간 조절입니다. 이제 위험을 이해하셨으니 즉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정확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이 행동을 취할 황금 시간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 간단한 규칙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시간 규칙입니다. 아침에 바나나를 드셨다면 최소 6시간 동안 식초가 든 음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적어두세요. 최소 6시간입니다. 이것은 점심에 샐러드 드레싱도 안 되고 절임 채소도 안 되고 식초가 든 발효 음식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화학 반응은 빠르게 일어나며 위장에서 결합된 후 20분에서 30분 내에 일어납니다.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 칼륨 흡수 손상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아침 식사 때 이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으로 저를 찾아온 서울의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둘째, 하루에 2 음식을 모두 드셔야 한다면 항상 식초가 든 음식을 먼저 드세요. 항상입니다. 정오에 식초 드레싱을 뿌린 샐러드를 드신 다음 저녁에 바나나를 드시기 전에 같은 6시간을 기다리세요. 왜 이 순서일까요? 식초가 몸을 더 빨리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식초가 만드는 산성 환경은 바나나가 도착하기 전에 정상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이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바나나는 소화관에 더 오래 머물고 그 위에 식초를 추가하면 제가 설명한 위험한 화학 폭풍이 만들어집니다. 셋째, 심장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 마그네슘 섭취를 즉시 늘리세요. 칼륨 흡수가 방해받으면 마그네슘 수치도 떨어집니다.
이 이중 결핍이 심장 리듬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호박씨, 아몬드, 시금치를 매일 드세요. 호박씨 30g만으로도 필요한 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엌에 작은 용기를 하나 두세요. 식사 사이에 간식으로 드세요. 넷째, 바나나를 드신 직후에 물 마시는 것을 중단하세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물은 위산을 희석시키는데 위산은 바나나의 자연 화합물을 제대로 분해하는 데 필요합니다. 바나나를 드신 후 40분을 기다린 다음 물을 드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소화균형을 보호하고 적절한 영양소 흡수를 보장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실수로 이것들을 함께 드셨다면요? 이 영상을 보고 오늘 이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요?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미지근한 물 2컵을 드세요.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이 반응을 희석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 소금 없는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가능하면 아몬드나 호두로요. 건강한 지방이 몸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4시간 동안 자신을 관찰하세요. 심장 두근거림, 비정상적인 피로감, 근육 허약함을 느낀다면 이것들은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맥박을 짚어보세요. 불규칙한가요? 빠르게 뛰나요? 그렇다면 즉시 의료 도움을 받으세요. 강남의 이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4살이십니다. 6개월. 전에 지속적인 피로와 불규칙한 심장 박동으로 제 클리닉을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비싼 검사를 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 식단에 대해 물었습니다. 5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요구르트에 바나나 조각을 넣고 발사믹, 식초를 뿌려서 드셨습니다. 이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온라인에서 배운 지중해식 식단 비법이었습니다. 제 6시간 규칙을 사용하여 이 음식들을 분리한 지 2주 만에 심장 리듬이 정상화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우시면서 왜 다른 의사들은 이 조합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을 지금 즉시 가족들과 함께 보세요. 자녀들에게 보내세요. 친구들에게도 보내세요. 지금 댓글에 오늘 제 심장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이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은 병원 침대에 누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건강하고 튼튼한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지금이 여러분의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허비하지 마세요.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바나나와 식초가 들어간 음식을 먹는 사이에 시간을 두고 드실 건가요? 여러분이 어떻게 식사 시간을 조절할지 듣고 싶습니다. 박 박사님의 중요한 연구 결과를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해 주시고 이런 음식들을 함께 드시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